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행복하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 사람이 우리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었어요. 그 사람이 왜 우리 한국인은 미쳤다고 했냐면 한국인은 너무 바쁘고 너무 돈밖에 모르고 매일 전투하듯이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을 미쳤다고 한 겁니다. 또 어느 미국 교수가 최근에 한국은 망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한국을 망했다고 한 이유는 우리 한국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그리고 그 교수가 세계 17 개국 선진국 사람들한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눈에 비친 후에 한국인은 비정상적으로 보인 거죠. 우리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외국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쫓기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화상은 참 슬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런 저와 똑같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참 너무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창회 나가면 주로 화제가 돈 얘기예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혹은 땅을 샀다, 뭐 자식이 어떻게 됐다, 맨날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쫓다 보니까 늘 헐떡거리게 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고생을 많이 해요. 입시와 성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여러 뭡니까 조사를 해 보면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직장인들도 이 업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실적지와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오늘의 직장인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수직적인 유교 문화 지금은 많이 이제 수평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거기서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궁핍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외적으로는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다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스트레스와 분노와 우울과 불안 등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거든요. 또 자살률은 아주 수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살은 보통 80% 이상이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가 치유하고 다스릴 줄 알면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죠. 사고도 안 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주 소비율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건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술로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술로 풀거든요, 되게. 그래서 선진국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삶은 아직 힘들고 비참하고 아주 불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의 현주소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빠요. 항상 무엇에 쫓기고 있는 사람 같아요. 서울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와서 서울 사람들의 발걸음 보고 다 빠르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무 바쁘고 쫓기다 보면 어때요?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로 분노를 억압해놓고 있다가 사고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최고 가치로 놓고 살기 때문에 우울하죠.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체크내고 허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정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보다는 표정이 어둡고 많이 굳어 있어요. 늘 바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변한 거죠. 우리는 본래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본래 행복이에요. 인간의 내면에는 저마다 행복의 셈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은 방긋방긋 웃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까닭없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본성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최근담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물결만 아니면 절로 고요하고 거울은 먼지만 아니면 절로 막다. 그러므로 마음을 내서 맑히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리면 절로 맑아질 것이요. 즐거움도 굳이 찾을 것이 아니라 그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리면 절로 즐거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지만 즐거움을 굳이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리면 즐거워진다고 이렇게 책임담에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감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절로 즐거워져요. 마음속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를 하니까 이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거죠. 마음이 텅 비어서
편안해지면 자동적으로 즐거워져요. 그래서 행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조건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부탄이나 벵글라데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상위권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소박하게 사니까요. 그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괴로우면 자기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타인을 바꾸거나 외부 조건을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외부 조건이나 환경은 바꾸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내 마음은 원리만 알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괴롭고 힘든 사람이 절대로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거든요. 타인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이웃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절대 타인을 괴롭히지 않아요. 타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자신이 편해지니까.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치유가 되어야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마음의 병이 자동적으로 치유가 돼요. 행복하면 마음속에 상처가 아물고 아픔이 낫게 돼요. 행복을 느끼면 우리 몸 속에 좋은 호르몬도 분비되고, 명상 상태에서는 암세포만 찾아서 공격하는 NK세포, 우리말로 자연살해세포가 몸 안에서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원리입니다, 그게. 인디언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지은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푸른 하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어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옥수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산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머니 돼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들이 왜 행복하다고 말을 했죠? 인디언들이 돈이나 재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나요? 전혀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산이 있어서 행복하고, 풀이나 하늘이 있어서 행복하고, 옥수수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아주 소박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는 걸 보고 그대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늘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목표를 두고 자기 자신을 채찍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질 못해요. 예. 마음이 편해지면, 마음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고 편해지면 사소한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차 한 잔을 마셔서 행복하고,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도 행복하고, 정말 푸른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들꽃만 봐도 행복하고, 정말 사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첫째,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미국 한 소설가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나비와 같다. 나비는 쫓아가면 멀리 도망가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깨에 사푼이 내려와 앉는다. 참 행복을 절묘하게 표현했죠? 우리는 행복을 쫓아다니잖아요. 어떤 조건을 바꿔서, 환경을 바꿔서 내 행복하려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 그렇지만 이 작가가 얘기했듯이 행복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도 불행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기쁨도 슬픔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밖으로 행복을 쫓아다니면 그건 만족할 수 없어요. 남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럼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자동적으로 행복은 깃들게 됩니다. 행복을 하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괴로울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문제와 해답이 다 있어요. 내 마음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만 찾아서 버리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져요. 물론 그 속에는 생각, 감정, 느낌, 욕구, 에고, 관념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속에 작용하는 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은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행복으로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비워서 얻는 행복을 득득해야 됩니다. 욕망을 채워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거꾸로 비워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오래가는 행복입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어때요? 항상 헐떡거리고 부족감을 느끼고 불만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서 얻는 행복을 터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부자로 살 줄 알아야 되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불행감을 느낍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마음 부자가 진정한 부자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지죠. 아무리 돈을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고 불만족을 느끼고 불행하다면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적은 것으로 늘 만족을 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사는 게 기뻐요. 돈이 있건 없건, 학식이 있건 없건, 잘났건 못났건 관계없이 무조건 행복해져요. 우리는 꼭 어떤 조건을 바꿔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는데, 마음 공부는 내 마음을 공부를 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은 스스로 심리치료가 돼요. 그리고 굳이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지 않아도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심리치료가 돼요. 스스로. 그 원리와 방법만 알면 혼자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치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타인도 그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를 스스로 치유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뭐 공부 좀 했다고 남을 치울 수 있나요? 책으로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해 가지고 그걸 치울 수 있나요? 그건 나무 것이잖아요. 내가 나를 치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면은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냥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죠. 그냥 이 순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거, 이 자체만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얘기죠. 네. 다른 조건을 딸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숨 쉬고 있고, 코 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고, 걸어다니는 걸 느끼고, 오가버린 세상을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기뻐요. 존재하는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깨서 이 순간에 존재하면 삶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내 삶이 피어오르고 내 삶 자체가 즐거운 소풍이 돼요. 진짜 기쁨은 참나를 만날 때 찾아옵니다. 참나. 우리 내면에는 참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없죠. 에고가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내 안에 있는 참나를 만나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벌레의 나를 만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맹자는 그랬잖아요. 대인이란 어린애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본래의 나로 돌아올 때 기쁘고 그 기쁨은 그 희열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큰 행복,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첫째, 정식적인 방황이 끝나고 혼란한 삶이 정리가 돼요. 심리적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니까 늘 이제 마음이 편치 않는데 갈증을 느끼잖아요. 늘 마음속에 갈등. 그 갈증과 허기가 사라져요.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삶이 거듭나는 거예요. 굉장히 가벼워지고 기쁘고 행복해져요.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삶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첫째로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지 않게 돼요. 늘 우리는 우리가 초대하지도 않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건 늘 과거에 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깨어있게 되면 순간순간 알아차리게 되면 잡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은 생각이 만들어내잖아요. 생각이. 과거에 대한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데 늘 깨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이 떨어져 나가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요.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면서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정화되면서 여기서부터 싹 벗어나요. 성공과 실패에도 크게 연연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더 하는 일이 잘 되고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맑아지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져요. 그래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마음이 불편하거나 괴로운 사람은 인간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남과 잘 다투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면 타인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편해 보이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마음도 근데 어렵게 써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참나로 살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내 안에서 참나를 만나게 되면 세상 사는 법이 과거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그 기쁨이 깔려 있어요. 마음 저변에. 그리고 자유로워지죠. 걸릴 것이 없어요. 삶이 가볍고 걸림이 없이 살 수 있게 돼요. 새털처럼 가볍게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행복해져요. 보통 사람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쫓잖아요. 어떻게 즐거운 일이 없나 하고 밖에서 그런 일을 찾는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면에서 이 자리 잡고 있는 고요와 평화를 통해서 그걸 느끼면서 깊은 행복을 느껴요. 그 욕망을 성취해서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 갑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체득한 행복은 정말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주 마음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 공부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늘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다 보면 나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과 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